우리는 항상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이상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말 미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는 영공이 뚫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최소 17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대응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펜타곤은 미확인 물체와 관련된 극비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계인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회가 답을 못 얻는 이유는 더 단순하고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군은 이미 미국 영공을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를 막는 방법은 모릅니다. 2023년 12월 17일 밤 연속으로 12대에서 24대에 이르는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버지니아에 위치한 랭글리 유스티스 합동기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지에는 F-22 랩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공 전투기 가운데 가장 정교한 기종으로 꼽힙니다. 드론들은 해질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드론은 카메라에 불빛이 포착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론들은 느슨한 대형을 이루며 날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공군 공식 추정에 따르면 가장 큰 드론은 길이 20피트로 시속 100마일 이상, 고도 3,000, 4,000피트에서 비행했습니다. 고위 군 지휘관들은 더 잘 보기 위해 야간 투시경을 들고 옥상에 올랐자지만 아무도 드론을 식별하거나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랭글리에 주둔한 F-22 전투기 부대는 이륙이 금지되었고 야간 작전도 취소되었습니다. 공군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확인하며 해당 기지가 12월 6일 저녁에 처음으로 무인 항공기 UAS 활동을 목격했고 12월 내내 여러 차례 침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침입도 적대적 의도를 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한공역 내 비행은 모두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아직도 그것들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 공식 입장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미국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 기지 중 한 곳 상공에서 17밤 연속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이륙을 막고 모든 탐지와 요격을 피해 달렸으며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그것들을 드론이나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이 아닌 미확인 공중 현상 UAP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같은 시기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고발자인 데이빗 그루시는 14년 경력의 공군 정보 장교입니다. 그는 또한 미확인 이상현상 분석 공동 책임자로도 근무했습니다. 2023년 7월 그는 선서하에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비인간 기원의 물체와 관련된 추락물 회수 및 역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조사하도록 배정받은 바로 그 프로그램들의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말했으며 군이 이러한 작전을 의회 감독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해군 중위 라이언 그레이브스가 그루시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공식 정책에 따라 2021년 이후 군이 수집한 대부분의 미확인 공중현상, UAP, 센서 데이터가 펜타곤에 의해 비밀 등급 이상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조종사와 민간 항공 조종사에 의한 UAP 목격 사례의 95%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펜타곤이 하원 감독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은 영상이 46개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군사 센서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후 의회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기밀로 분류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영상들이 비인간 지성 존재로 인한 대규모 공황을 막기 위해 기밀로 분류됐다고 봅니다.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라 공개 시 문명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비행체들이 정말로 외계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미확인 비행 현상 UAP 영상들도 면밀히 살펴봐도 설득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벌 영상은 공개된 기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미확인 공중 현상 증거입니다. 2020년에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영상은 2015년 1월 동부 해안에서 FA-18F 슈퍼호네드 적외선 센서로 촬영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본 것,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보고 있다고 설명받은 것은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꾸준히 회전하는 어두운 타원형 물체였습니다. 추진 수단도, 날개도, 배기가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조종사들은 조종석 오디오로 "저것 좀 봐, 저게 회전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지구의 것이 아니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 영상의 촬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센서는 레이티언 AN/ASQ228 첨단 표적 전방 적외선 포드, 즉 ATFL-IR 시스템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센서는 항공기 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표적이 감지 범위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 포드 내부의 카메라가 하우징 안에서 실제로 회전하여 표적을 시야에 계속 담습니다. 그 거리에서 적외선으로 그리고 대기를 통과해보면 멀리 있는 항공기는 센서가 포착하려고 하는 흐릿한 열점으로 나타납니다. 추적, 포드가 표적을 계속 포착하기 위해 회전하면 그 움직임이 영상에 그대로 전달되어 실제로는 물체 자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리그웨스트라는 UAP 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과학작가는 수년 동안 군사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해왔습니다. 그는 포드의 사양, 조종석 데이터, 그리고 센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해 짐벌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모두가 본 회전이 실제로는 물체가 회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AT 플라이어 시스템 내부의 카메라 효과였습니다. 즉, 수백만 명이 외계 기술로 오해한 영상은 사실 카메라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비가 우리를 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널리 퍼진 UAP 증거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랭리 상공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또 아무도 막지 못한 사실이 미국 방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조인트 베이스 랭리 유스티스에는 두 F-22 랩터 비행대가 주둔하며 이 기지는 미국 수도권 방어를 위한 노랏 방공망에 속합니다. 공군 전투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근처 버지니아 해안선을 따라 주요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 방공체계의 구조상 이곳은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저녁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 밤 동안 드론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기지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해질 무렵에 나타나 시각적으로 식별이 어렵고 태양열로 적외선 센서도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편대로 날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처음 나타나는 드론은 크고 빠르게 비행하며 정찰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뒤이어 더 작은 드론들이 따랐습니다. 버지니아 현지 경찰은 순찰차나 도보로 드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FBI와 국방부의 자원까지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도 WB-57F 고고도 연구 항공기를 랭글리 상공에 원형 궤도로 비행시키며 위에서 데이터를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드론들은 빠르게 나타나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지는 뭔가가 와서 관찰하고 떠난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외국 군대가 2주간 펜타곤 뒤에 버젓이 자리 잡고 경비원들이 쌍안경경으로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첨단의 공중우위 전투기는 자국 기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공군은 F-22가 어둠 속에서 드론과 충돌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군은 미국 영공에서 미확인 UAP에 대응하는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요격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연방법은 국내 영토 상공에서 무인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민간 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격추한 것이 민간 시스템으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법적,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규정들은 드론이 취미용 기기였다 시절에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드론이 핵 운용이 가능한 방공시설 상공에 떠있고 신원 확인이나 추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규정들이 훨씬 덜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법적 체계가 그 위협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것과 상황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그 간극은 드론 조종자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규정과 미국의 역량 사이의 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 간극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공개 UAP 논의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불가능해 보이면 실제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센서가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마하 20까지 치솟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 물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푸핑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자전 스푸핑은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에 가짜 신호를 주입해서 허위 반사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들은 화면에 실제 신호처럼 나타나지만 보고된 위치에는 실제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냉전 시절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그 범위와 성능이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교하게 실행된 스푸핑 공격은 느리게 움직이는 드론을 레이더 화면에서 불가능한 궤적으로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는 신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센서는 단순히 스푸핑 신호가 보여주는 대로만 인식하며 그 기동은 데이터상에만 존재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기동을 하는 항공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센서가 포착한 신호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실제 카메라가 있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조종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비행 행동들은 경우에 따라 전자전 시스템이 만든 유령 신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혼란과 과부하를 유발해 반응을 연구하려고 설계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잡은 것도 별개로 하늘에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실제 물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DF-17 극초음속 활봉체는 마하 5에서 마하 10 사이의 속도로 이동하며 대기권 가장자리 근처에서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비행합니다. 이 경로들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시스템들은 예측 가능한 궤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DF-17은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 해군 방어 체계에 맞서 DF-17의 성능 우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전문 단거리 선수와 유아가 100야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책은 같은 경기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쪽에서는 가짜 센서 신호 조작이,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극초음속 무기가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탄생하게 됩니다. 외계 추진력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건 외계 우주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구상에서 누가 그 뒤에 있을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적이 그런 센서 신호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게 되고, 훨씬 더 위험한 질문, 즉 누군가가 미국의 방어 체계를 일부러 시험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정책에 책임이 있는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2023년 여름, 척 슈머와 마이클 라운즈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미확인 이상 현상 관련 법안이들 2023 미확인 이상 현상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공개를 강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통령 검토위원회와 기밀 해제 권한이 포함됐으며 각 기관은 미확인 이상 현상 UUAP 기록 제출이 법적으로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수용권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정부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보유한 미확인 출처에 회수된 기술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비인간 또는 비지구 기원을 시사하는 생물학적 샘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민간 주체입니다. 만약 방위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회수된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표준 공개 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가진 어떤 항공우주 회사에게도 그 조항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해체될 가능성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워싱턴에서 너무 익숙한 패턴이라 뉴스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이어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터너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법안 통과 전 내용 축소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12월 2024년 국방법안 2위원회를 통과할 때 UAP 공개법은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립심사위원회도 없어졌습니다. 수용권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원래의 아이디어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25년 지연기간과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기록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무기한으로 공개를 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중이 볼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데이빗 그루시는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입법 실패라 했습니다. 오픈 시크리트 2023-2024년 선거 주기 자료에 따르면 터너, 방위산업체로부터 17만 4천 달러 이상, 방위 항공 우주 분야로부터 8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로저스는 해당 주기에서 방위산업 부문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방위산업체로부터 4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명의 하원 의원은 수용권 조항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했으며 두 사람은 합쳐서 65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더 넓은 주기 전체를 보면 해당 법안을 저지한 이들에게 방위산업계가 기부한 총액은 12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아이비리그 전액 장학생 4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터너의 기부자 명단에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롭 그러먼, BAE 시스템즈,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민간이 보유한 회수된 물질의 의무 공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될 기업들의 전체 명단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위산업체들이 120만 달러를 들여서 지키려는 비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펜타곤 자체의 장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펜타곤은 6년 연속으로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8년째 감사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시설, 장비, 무기 시스템, 재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 약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 감사관들에 따르면 2023년까지 그 돈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을 약 150척 건조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척당 13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비싼 군함입니다. 국방부의 감사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투명성을 거부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재정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별 접근 프로그램, 즉 SAP는 이러한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조달 및 감독 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기밀 연구 및 방위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예산 내 숨겨진 메커니즘으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펜타곤 자체 감사관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SAP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이를 감독해야 하는 의회위원회조차도 그 존재나 자금 지원에 대해 항상 완전히 보고받지 못합니다. 독립연구개발, 즉 R&D 자금은 민간 계약업체가 표준 공개 감사 요건 없이 기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비용들은 추적하기 매우 어렵게 정부 계약에 다시 청구됩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미국 항공우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은 부분적으로 공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스컹크웍스는 U2, SR-71, 그리고 F-117을 개발한 부서로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플랜트 40이 내 사이트 4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부 소유 단지로 방위산업체에 임대되며 노스럽 그러먼도, 여기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에 있는 더그웨이 시험장은 무기, 센서,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험되는 기밀 테스트 구역이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은 존재 자체가 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되고 어떤 기술이 개발되거나 연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나 심지어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건 돈이 그 프로젝트에 쓰이고 모든 결과가 바로 기밀로 분류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루시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는 군이 자금을 잘못 써서 UAP 관련 프로그램을 의회에 숨긴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안인가를 받은 정보 장교로 일하며 직접 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된 자금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그 자금은 비밀 예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감독 체계로도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는 6차례 연속 감사 실패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흑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시스템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정치적 대표들이 강제 수용 조항이 결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법에는 UAP와 관련된 모든 정부나 계약자 프로그램을 의회 8인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보 감시의 최상위에 있는 8명의 고위 의회 지도자들로 하원 의장, 하원 소수당 대표,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 그리고 양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들입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기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루시가 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증인들이 뒷받침한 증거에 따르면 UAP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통보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가설은 통보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 관련 시스템들이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표준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은 헌법적 틀 안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우회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 오브 에이트 조항이 막기 위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그 등급이나 민감성에 상관없이 최소한 미국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8명의 선출된 대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무시되면 단순한 기밀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국가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투명성이나 민주적 책임 없이 막대한 재정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기관이 비밀리에 막대한 금액을 통제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사라지고 연공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법적으로 공개돼야 할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반면 대중에게는 공식적인 이야기만 전달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UAP나 UAP와 관련된 사건들이
지구 밖에서 온 외계 지능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설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정부가 우리에게 퍼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편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요 방위시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맹글리 상공에 나타난 비행체가 실제로 외계인의 것이라면 왜 펜타곤의 은폐 이야기는 지구상의 방산업체들의 이익에 그렇게 완벽하게 부합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국 진짜 위협은 무엇일까요? 여기 증거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 주위에 만들어진 이야기의 필터 없이 모은 것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46개의 기밀 영상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대중의 공황을 막기 위해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들이 숨겨지는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영공에서 미국 군사력의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들은 다른 은하에서 온 비행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영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적국의 무인 시스템이 제한된 미국 영공 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고화질 센서 등급의 영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랭글리 사건은 수년 동안 여러 민감한 시설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의 가장 눈에 띄는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이것들이 미확인 비행 현상 UAP이며 다른 기관이 이상 현상이나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일환으로 분류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단지 통제된 대외 메시지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통제된 정보 공개입니다. 그런 얘기는 진짜 문제를 가릴 뿐이며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17일 밤 중국 드론이 랭글리 기지를 침입했고 우리가 막지 못한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터리고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군사 및 정보 실패입니다. UAP라는 명칭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들에게 똑같이 가치 있는 두 번째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기록을 세탁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수십 년 운영됐다면 지출을 미스터리 연구로 설명하는 게 더 쉽습니다. 대안은 말하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설계에 자금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거나 전자전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이 미국 기지에 침투한 드론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밀 규모에서의 연구개발 실패는 정치적으로 친형적이지만 진정한 우주적 미스터리를 겨냥한 기밀 연구개발은 어쩐지 더 버틸 수 있는 일입니다. 외계인 이야기는 외계 기술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설명할 수 없는 자금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해군 조종사인 라이언 그레이브스 중위는 그루시와 함께 증언하며 모두가 내가 가진 센서와 영상 데이터를 본다면 UAP가 국방, 정보, 과학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지만 외계인 이야기가 전제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감독 차원에서 그 46개의 테이프를 완전한 기밀 맥락에서 본다면 UAP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누군가가 미국 군대가 현재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미국 제한 공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미국의 우방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미 그 나라가 보여준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중국 자체로 이제는 미국 본토로 직접 들어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은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이미 2023년 12월 버지니아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치러졌고 미국이 분명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단발성 사건처럼 들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의문은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곳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미군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기지에서 목격된 UFO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